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자바 언어에서 어떻게 클래스를 정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만 자바에서 다루는 클래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살펴본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자바에서 작성한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객체를 통해서 메서드가 호출되었을 때 그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되어지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서드 호출 메커니즘은 C나 C++에서 다뤘던 함수 호출과 동일하죠. 함수 호출문, 즉 메서드 호출문에 포함되어진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인수는 하나의 표현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단순 하나의 상수값이 아니라 1 더하기 2와 같은 하나의 표현식이 될 수 있고, 각각의 표현식들은 함수 혹은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 먼저 처리되어져서 하나의 결과값을 갖고 그 결과값이 임시 변수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각각의 인수들에 대한 결과값을 저장하고 있는 임시 변수의 값들은 함수 호출 메커니즘에 의해 각 메서드 정의의 매개 변수에 각 값이 순서대로 복사돼서 전달되어지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수의 값은 매개 변수로 복사되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시 내부적으로 자동 타입 전환이 일어나서 모든 데이터들은 들어가는 쪽의 타입으로 자동 캐스팅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수의 값이 정수이다 하더라도 매개 변수가 더블형이면 더블형 값으로 캐스팅 되어져서 복사되어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메서드 몸체의 문장들은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혹은 중간에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만날 때까지 순서대로 한 문장씩 수행이 되어질 것이고, return이라는 문장이 만나면 return 역시 메서드 호출 측으로 반환할 값에 대한 표현식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표현식이 먼저 계산이 되어져서 하나의 결과값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값은 임시 변수에 여전히 저장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표현식의 결과값을 갖고 있는 임시 변수의 값이 호출축으로 반환되어지는데, 그 반환되어지는 값은 메서드 안에 지역적인 변수의 값을 유지한 채로 반환되어져 버리면 메서드 종료 후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서드 호출 측의 임시 변수의 값이 복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서드 호출 측에서는 메서드 호출문 자리에 메서드 안에서 return한 결과값이 대입되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 과정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메서드 호출 메커니즘은 C나 C++나 자바나 다 동의를 해요. 자, 다만 자바에서는 이런 인수가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call by value 혹은 call by reference라고 불려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자는 이 말마디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call by value냐, call by reference냐, 혹은 call by address냐 등등으로 구분해서 명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각 경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좀 잘 살펴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에서는 레퍼런스라는 것과 포인터라는 것이 모두 다 매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었어요. 다만 자바 언어에서는 레퍼런스라는 개념도 포인터라는 개념도 명시적으로는 없고, 그저 기본 자료형의 변수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갖는지 아니면 참조 자료형의 변수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갖는지에 따라서 값 호출과 참조 호출 두 방법 중에 하나로 나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본 자료형 타입의 매개 변수는 무조건 값 호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참조 자료형의 매개 변수는 무조건 참조 호출이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 인수의 값이 매개 변수로 복사되어진다 라는 것은 동의를 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 복사되어지는 인수라는 값이 기본 자료형의 인수인 경우에는 값 그 자체가 복사되어지는 데 반해서 참조 자료형의 매개 변수인 경우에는 그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복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본 자료형에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값,
데이터 그 자체가 복사되어지는 것이고, 참조 자료형의 매개 변수는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객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조값이 매개 변수로 복사돼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C++에서 레퍼런스나 포인터를 받았던 것과 비슷한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간단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은 다소 좀 억지스러운 예제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예제와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서로 다른 소스 파일에 기술되어져야지만 실행되어질 수 있는 예제일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퍼블릭 클래스가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의 클래스로 되어 있죠. 얘는 swap ex1이라는 이름의 퍼블릭 클래스를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노란색 부분은 swap ex1.java라는 소스 파일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분홍색 부분은 swap ex2.java라는 소스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스 코드 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 정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각각의 클래스에 가보면 포인트라는 이름의 퍼블릭이 아닌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두었어요. 물론 이렇게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퍼블릭 클래스처럼 별도의 소스 파일에다가 따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따로 정의를 해놓고 3개의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서 테스트해보는 형태로 여러분들은 한번 실습해보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의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그저 xy라는 2차원상의 좌표점에 대한 xy 값을 저장하기 위한 속성 값만을 지정을 해 두었어요. 자, 그리고 swap ex1 또 swap ex2라는 클래스는 각각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했고, 그 실행하는 과정 중에 보면 이 포인트라는 앞서서 정의한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하나의 포인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포인트 객체의 xy 값을 각각 20 by 50이라는 값으로 설정하는 일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다만 현재 이 xy 값들을 서로 맞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가정하고, 그 맞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swap이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은 것인데, 이 swap이라는 함수는 포인트의 메서드가 아니라 swap ex1 혹은 swap ex2라는 클래스 내의 메서드예요.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반드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서 그 객체에 대한 참조 변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다짜고짜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자바 언어에서는 스태틱 멤버에 대한 얘기를 깊이 다루진 않았으나,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 생성 없이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이다. 또 다른 스태틱 메서드에서 직접 호출되어질 수 있는 메서드이다.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인 메서드가 이미 스태틱 메서드이고, 이 메인 메서드 내에서 이 swap ex1 혹은 swap ex2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swap이라는 함수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태틱 함수로 각각의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예제에서 초점은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에요. 차이점을 보면 swap ex1은 swap이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가 기본 자료형의 변수 2개를 갖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swap ex2라는 클래스는 참조 자료형의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 두 예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바로 이 swap이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 유형이 기본 자료형이냐 참조 자료형이냐, 그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발생되는가를 이해해 보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예제 보면 swap이라는 메서드가 정수 2개를 소위 swapping하고자 할, 맞바꾸고자 할 정수 2개에 대한 인수들을 2개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았고, 함수 내부에서 temp라는 별도의 정수형 변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의 값을 서로 맞바꾸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어요. 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temp라는 추가의 변수를 통해서 n1과 n2의 변수의 값을 맞바꾸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이 함수 내부에서는
현재 애초에 전달받은 두 개의 값이 맞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현재 n1으로 p라는 객체의 x값, 즉 20이 전달되어지고 n2로는 50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면 이 함수가 수행되어지는 시점에서는 20 by 50의 값을 갖고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함수가 끝날 지점에서는 n1이 50, n2가 20이라는 애초의 값과 서로 맞교환되어진 값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함수는 함수출이 끝나고 돌아가게 되어지면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매개 변수는 그저 없어지고 말 것이요. 이 함수 안에서 맞바꾼 것은 현재 p라는 객체의 xy를 맞바꾼 것이 아니라 n1, n2라는 별개의 매개 변수의 값을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함수 출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현재 메인 메서드 안에서 우리는 p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 생성되어진 p 객체는 하나의 참조 변수가 일정 영역에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를 메모리 어딘가에 p라는 참조 변수에 대한 저장 공간이 할당되어 있고 그 p라는 참조 변수는 11번이라는 참조값, 즉 객체에 대한 id 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1번 객체는 다음과 같이 xy라는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xy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형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후 우리가 p라는 객체에 대해서 x, y 값을 각각 20, 50이라고 써주면 우리 자바 언어에서는 객체를 접근을 할 때 항상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p.x라고 하면 p가 가리키는 x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p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대한 x, y에 각각 20, 50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소개했듯이 p가 객체는 아니고 얘가 객체예요. 11번 영역에 있는 얘가 객체이지만 이 영역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p라는 참조 변수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통 p를 객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얘는 그저 참조 변수일 뿐인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x, y 값을 맞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맞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swa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 첫 번째 버전의 swap이라는 함수는 맞바꾸고자 하는 두 값을 함수의 인수로 써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각각 n1, n2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함수 출문이 구동이 되어져서 제어의 흐름이 함수 몸체 쪽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면 swap이라는 함수가 관리하는 영역에 n1, n2라는 매개 변수 두 개가 생성되어지고 기본적으로 함수의 인수값이 매개 변수로 어떻게 전달된다라고 그랬어요? 값이 복사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x의 값 20은 n1으로 y의 값 50은 n2로 각각 순서대로 값이 복사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함수 안에서 추가의 변수 템프를 통해서 두 n1, n2라는 변수의 값을 맞바꾸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얘는 50, 얘는 20으로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함수가 아무런 값도 반환하지 않고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함수 안에서 선언되었던 모든 메모리는 다 없어질 것이고 호출축으로 돌아와 봤을 때 이 p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x, y라는 변수의 값은 이 swap 함수 호출 전후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논의는 여러분들이 C 언어 프로그래밍 때 충분히 다뤄봤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기본 자료형의 변수를 갖는 함수로는 함수 내부에서 매개 변수를 아무리 바꿔봐야 호출축의 실인수 부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는 개념이 C++에서는 포인터와 추가적으로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첨가가 되어졌어요. 자, 하지만 자바 언어에서는 레퍼런스도 포인터도 다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현재 swap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포인트 타입의 val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함수 호출 시에 이제 포인터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매개 변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 타입의 변수의 값, 즉 메인 메서드에서는 현재 이 p라는 참조 변수가 포인트 타입의 변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swap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p라는 참조 변수의 값을 직접 전달하도록 했고, 그렇게 전달받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서 맞교환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인 현재 함수의 매개 변수가 포인트라는 클래스 타입인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메인 메서드에서 포인트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하면 메모리 어떤 영역에 역시 11번 영역이라고 가정하면 그 11번 영역에 XY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 객체가 생성이 될 것이고, 이후 우리는 P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XY 값을 각각 20, 50이라는 값으로 넣어주게 되어지면 그 값이 P라는 객체의 XY라는 두 멤버에 적절히 설정이 되어질 거예요. 자, 이 두 XY라는 멤버의 값을 맞교환하기 위해서 이제는 swa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버전의 swap이라는 함수는 포인트 타입의 참조값 하나를 전달받는 함수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버전처럼 x값, y값을 따로따로 보내는 것 대신에 그저 xy를 다 담고 있는 p라는 타입의 참조 변수를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수출로 인해서 제어의 이름이 함수 몸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역시 swap이라는 함수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이제 val이라는 하나의 매개 변수가 선언이 되어지고, 그 매개 변수는 포인트 타입의 매개 변수인 것이죠. 즉 하나의 참조값을 저장할 수 있는 매개 변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함수 출문에서 사용한 p라는 변수의 값을 val이라는 매개 변수로 넘겨라, 전달해라 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인수는 매개 변수로 값이 복사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현재 swap이라는 함수의 인수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p라는 변수이더라 라는 거예요. 11번 객체가 아니라 11번에 있는 객체를 참조하겠다라는 값을 갖고 있는 p라는 변수가 인수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실제 swap이라는 함수의 val이라는 변수로 복사되어지는 것은 그 11이라는 값이 복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함수 안에서 이제 val이라는 변수는 실인수 영역에 있는 11번 객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되어져서 함수 내부에서 그 val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맞교환하는 일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실인수 값을 복사받은 복사본을 가지고서 맞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인수에 지정되어진 객체를 직접 접근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C 언어나 C++에서 제공하는 포인터나 레퍼런스 매개 변수와 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포인터 같은 경우는 간접 참조 연산자를 같이 사용을 해줬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C++의 레퍼런스와 더 유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함수 호출 시에 주소 연산자와 같은 어떠한 추가 연산자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객체에 대한 참조 변수 값만 넘겨주면 그 참조 변수를 매개 변수로 하는 함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인수의 복사본이 아니라 인수를 직접 참조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에서는 함수의 매개 변수가 기본 자료형이냐 혹은 참조 자료형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질 거예요. 모든 기본 자료형의 변수는 항상 값에 의한 인수 전달 방식이 될 것이고, 모든 참조 자료형의 변수들은 어떤 게 참조 자료형이라고 그랬어요? 배열이나 객체처럼 덩치가 큰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덩치가 큰 애들을 직접 복사하느라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간단한 방법으로 참조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그에 따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를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함수에 대한 하나의 정리를 더 본다라고 하면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C 언어와 달리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함수 출문을 만나게 되면 함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함수의 인수 목록을 가지고서 어떤 함수로 호출할 것인지를 식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의 함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 허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르게 동작하는 함수를 똑같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비슷비슷한 특징을 갖는 함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함수들에게 이름을 다 다르게 부여하는 것 대신에 공통의 이름을 부여해주고 단지 인수의 목록만 다르게 사용을 해줌으로써 우리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좀 더 쉽게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서드 오버로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바 언어에서는 모든 메서드가 다 클래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을 갖는 메서드를 다수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다른 클래스 간에는 같은 이름이 있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에 있는 같은 이름의 메서드는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인 것이지 그걸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클래스 내에 같은 이름이 같고 서로 다른 인수 목록을 갖는 메서드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메서드 오버로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클래스 내에 메서드 이름은 분명히 같아야 돼요. 메서드 이름이 다르면 그건 별도의 메서드인 거죠.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두고 함수의 접근 대안이나 반환형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보통은 그냥 같이 두기는 하는데 설사 이 값이 다르다라고 해서 메서드 오버로딩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함수 호출문만 봐서는 함수의 반환값이 어떤 값이 반환될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형이 달라봐야 혹은 접근 제한이 달라봐야 오버로딩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요. 오버로딩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함수의 인수 목록이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혹은 같은 개수가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면 최소 하나 이상의 인수의 타입이 달라야지만 자바 컴파일러는 메서드 호출문을 봤을 때 어떤 메서드로 호출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함수 이름으로만 구분을 했었는데 자바나 C++에서는 호출 시 인수 목록까지 살펴보게 되어져서 좀 더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 정리해 둡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에서 메서드가 갖는 매개 변수의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처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형의 매개 변수냐 참조 자료형의 매개 변수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매개 변수의 목록이 달라지면 같은 이름의 오버로딩된 함수도 제공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